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베트남 항공사를 통해서 항공권을 구매하신 고객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객분들 중에 갑자기 스케줄이 변경이 되고 취소가 되고 그리고 간편 운항으로 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저이기도 합니다. 저의 얘기를 잠시 드리자면, 저는 올해 5월 중순에 지인들과 함께 태국 푸켓을 가기 위해서 아고다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1인당 약 27만 원의 왕복 항공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항공사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국적의 베트남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항공사에서 홈페이지에도 확인을 해보면 약 30만 원에 저렴하게 티켓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의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아고다 플랫폼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항공권을 구매를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렇게 예매를 해 버렸죠. 그리고 구매할 당시만 하여도 요즘 같이 최근 들어서 뭐 이런 항공 관련해서 뉴스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뭐 유료 할증료에 대해서 조금 뉴스에 나올까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항공권을 예매할 당시만 하여도 지인분들이 혹시 이 티켓이 취소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추가 요금을 더 내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인에게 걱정하지 마라. 유료 할증료는 티켓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오른 유료 항공료하고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정확히 따지면 3월 20일 금요일 저녁에 아고다 측에서 메일이 한 통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자세히 읽어보니 저희 여정 스케줄 변경이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하라고 하는 그런 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확인하니 원래 저희 여정 비행기 스케줄은 부산을 출발하여 호치민을 경유를 해서 바로 푸켓으로 가는 이 여정입니다. 그런데 메일을 확인하니 부산에서 호치민까지는 티켓이 살아있으나 그 연결편인 호치민에서 푸켓까지 가는 이 노선이 캔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당하기도 하고 아직 가려면 한 2달 정도 남아 있어서 그래도 대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처음으로 아고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사가 연결이 되고 신원조회가 끝나고 상담사분이 저에게 했던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봤어도 이렇게 물어보는 상담사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상담사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신원조회를 마치고 첫 마디가 고객님 혹시 지금 통화녹음 중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통화녹음. 요즘 핸드폰은 자동으로 다 통화 녹음이 되는데 왜 이런 걸 물어보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스페인 렌트카 여행을 했을 때 렌트카를 빌리면서 그 직원이 했던 말과 조금 약간 오버랩이 되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스페인에서도 마찬가지 직원분께서 평소에 하지 않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인사를 하지 않고 카메라 꺼 핸드폰 촬영한데, 만약 촬영을 하게 되면 이 렌트카를 진행을 할 수 없어. 이 뉘앙스와 비슷하게 아고다 측에서도 지금 통화 녹음 중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로 지금 통화 녹음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저의 스케줄 관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돼서 캔슬이 되었다. 이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결편 구간에서 캔슬이 되었다고 말을 하니 좀 도와달라. 어떻게 대안이 없냐라고 물어보니 두 번째로 그 상담사가 저한테 했던 말이 고객님 그래서 티켓을 취소하시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통화 녹음도 이상했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취소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취소 얘기를 할까라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연결편이 취소가 되었으니 어떻게든 제가 목적지까지 연결시켜 달라, 데려다 달라. 그래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분 동안 또 옥신각신하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상담사 분께서 대안을 주신 게 저희는 한 번만 원래는 한 번만 환승하면 되는데 이제 2번 환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을 출발해서 하노이를 거쳐서 그리고 태국 방콕에 들어가서 이제 푸켓으로 가는 이 2번의 환승이 있는데 하시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2번을 환승해도 좋고 스탑오버도 해도 괜찮고 레이오버를 해도 괜찮다. 어떻게 목적지까지 갈 수만 있으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이렇게 스케줄을 변경을 해서 항공사 측에 요청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첫날 그 상담사님이랑 통화는 끝이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경영 씨 지금 통화 녹음 중이신가요? 녹음되냐고요? 네네네. 녹음기는 없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푸켓에서 호치민 가는 게 또 취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님, 해당 항공권 취소 원하시나요? 아니요, 이거 혹시 다른 스케줄이 있거나 혹시 다음 날로 들어가도 수수료나 이런 거 없이 그 날짜만 변경 가능하면 하루 이틀 호치민에 머물러도 되거든요. 레이오버를 하든 스탑오버를 하든 푸켓으로 갈 수 있으면 네네네. 스케줄 변경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이건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객님. 근데 이게 하노이에 갔다 하노이에서 방콕 갔다 방콕에서 푸켓 가시고 이렇게 2번 갈아타시는 예약권밖에 저희가 안 됩니다, 고객님. 일단 저희도 일단 항공사 쪽에 요청을 좀 해봐야 됩니다, 고객님. 제가 요청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 내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말 일요일이죠. 일요일인데도 계속 아고다에서 메일이 오기 시작합니다. 1통, 2통, 3통, 그 마지막으로 4통까지. 그래서 저는 내용을 읽어보니 어제 확인했던 내용과 비슷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메일은 조금 틀렸습니다. 중요한 메일이니 읽어보라고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고다 측에서 2번이나 연락했는데 제가 연락을 안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24시간 안으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아고다 시스템으로 해서 이것은 자동으로 처리하겠다는 메일이 오더라고요. 여기서 아고다가 자동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은 지금 여정 스케줄이 중간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스케줄을 취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2번째 바로 아고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제가 상담사님에게 왜 자꾸 이런 메일을 많이 보내냐. 나는 분명히 어제 항공 스케줄로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그 대답은 오지 않고 왜 자꾸 이런 거를 보내냐고 문의를 하니 상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첫 번째, 2번째 가는 메일은 자동 메일이다. 자동으로 아고다에서 자동 발송되는 메일이고 3번째 메일은 확인차 메일 보낸 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어제 제가 신청했던 2번을 환승해서 하는 여정 변경은 항공사 측에서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거절이 됐을까? 항공사 이유로 취소가 됐으면 어떻게 목적지까지는 보내줘야 되는 게 책임이 아니냐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꼬치꼬치 따졌습니다. 그렇게 따지니 또 끝까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게 또 책임은 아니라고 또 아고다 측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저 아고다 상담사님이 알고 있는 상식이 또 다를 수가 있으니 그렇게 또 옥신각신하면서 또 이야기가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담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항공사에서는 추가 변경이 가능한 스케줄은 동일 노선, 즉 동일 노선이야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즉 제가 부산, 호치민, 푸켓이기 때문에 이 노선이 아니고서는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목적지가 분명히 부산에서 출발해서 푸켓인데 이 목적지 안에서는 어떻게든지 저는 항공사에서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대답은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요청을 했죠. 어떻게든 푸켓을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하니 또 상담사님께서 뭐 추가 보상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또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를 하시라는 얘기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떻게든 보내달라고 하니 이제 상담사님도 많이 지치셨는지 조금 투덜대는 말투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객님, 저희 시스템에 스케줄이 나오지 않는데 자꾸 보내달라고 하시면 어떡하냐. 그러시면 고객님이 직접 스케줄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 그 스케줄이 있으면 저희 아고다 측에 연락을 주시면 다시 수정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이가 조금 없었습니다. 왜 이거를 고객한테 떠넘기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상담사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일이 발생했는데 고객한테 떠넘기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이렇게 너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확인만 받고, 그러면 혹시 제가 스케줄을 찾아서 수정 요청을 하면 받아주느냐. 그리고 제 여정은 절대 취소를 시키지 마라, 보류해라, 홀드해놔라, 절대 건드리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상담을 끊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환불을 받으실지 아니면 대체 항공편을 원하시는 건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게 항공사 측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환불을 원하시나요? 아니요, 환불이 아니고 어제도 제가 죄송한데 자꾸 취소를 유도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네. 최대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체 항공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취소 환불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그 대체 항공편이나 대체 스케줄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항공사 측에서는 변경을 해줄 수는 있는데 네. 중간에 방콕을 들으는 거는 이제 해줄 수가 없고, 부산에서 호치민 갔다가 호치민에서 푸켓을 바로 가는 것만 해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네. 이거는 아직까지 티켓이 취소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를 푸켓으로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무조건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없는 비행편을 조치를 취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고객께서 찾으셔가지고 호치민에서 푸켓 가는 거 그거를 찾으셔가지고 말씀을 주세요. 없는 거를 제가 뭐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고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행편이 지금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게 뭐 이거는 뭐 고객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환불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유도라고 고객님께서 아니 왜냐면 받아들이셨다라면 어제부터 계속 전화를 우선 죄송합니다.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하셔가지고 3월 말, 한 일주일 정도, 한 4월 1일까지만 조금 기다려 보면서 어쨌든 이렇게 운항이 안 되면 뭐 어쨌든 고객님께서는 뭐 취소 환불을 하고 새로운 비행편을 구매를 하셔야 될 수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저거 홀드 좀 시켜주시고요. 우선은 그냥 보류 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상담을 마치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설마 이게 저렴하게 티켓을 구매한 사람을 떨이하지는 않겠지, 이렇게 털어내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든 게 과연 우리가 저렴하게 티켓을 구매했는데 실질적으로 항공사가 보내줄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는데, 만일 항공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희 4명만 이렇게 취소를 시키고 새로운 고객을 받게 되면 그 비용만 하더라도 약 한 300만 원 정도 추가적인 비용이 이렇게 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만 이렇게 취소만 되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겠죠. 그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나올지. 특가로 저렴하게 구매한 고객들도 항공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지, 아니면 어떻게든 털어내서 새로운 고객을 영입할지,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심정으로 저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스페인 여행 때도 마찬가지 AI를 도움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 AI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베트남 항공사
약관도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다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행 스케줄도 찾아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는 와중에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었죠. 월요일 되니 이제 뉴스가 하나 둘씩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트남 항공 비행기가 뜨지 않을 수가 있다. 항공료 부족으로 인해서 동남아 비행기가 뜨질 않는다. 뭐 이런 항공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마구 뜨더라고요. 그리고 유료 할증료에 대해서도 그런 뉴스를 보고 나니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베트남 항공사에서 이렇게 취소가 되었구나라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저희 티켓이 부산에서 호치민까지 가는 티켓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목적지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와중에 이래 뉴스를 확인하니 베트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있고 베트남에서도 뉴스가 있더라고요. 4월 2일 호치민에서 푸켓으로 가는 직항 구간이 신규 취항이 돼서 4월 2일 날 신규 취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푸켓으로 가는 티켓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까지만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으로 또 한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흐르고 나서 4월 2일이 되자마자 저는 베트남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행기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호치민에서 푸켓이 가는 직항 구간이 있는지.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아쉽게도 스케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지금은 안 나올 수 있으니 한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또 한 3, 4일 정도 더 매일 검색을 하고 또 어떤 뉴스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3, 4일이 지나도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이렇게 살펴보면 베트남 항공에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데 3월 25일에 견항 지침서라고 3월 2일 날 공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항공사 사정으로 인해서 결항이나 취소가 될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그리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전액을 한 번에 해주겠다는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동일 노선 그리고 앞뒤로 3일 간격으로 좌석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정이 변경 가능하다는 그런 문구와 그 밑에 자그마한 글씨로 인볼 RV 요청 한국지사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볼 RV, 지금 이번 영상의 통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볼 RV가 뭐냐고 하면 말 그대로 비자발적 여정 변경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스스로 항공사 스케줄을 변경을 한다든가 수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가 들게 됩니다. 뭐 건당 50달러 뭐 이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만일 항공사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 결항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말 그대로 인볼 RV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스케줄 여정 변경 1회 무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고 나서 바로 세 번째로 아고다에 전화를 걸어서 요청을 합니다. 저는 아고다 플랫폼에서 티켓을 구매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아고다로 제가 계속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고다에 연락을 해서 똑같이 예약 번호를 불러주고 인볼 RV를 신청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상담사님께서도 이 내용을 아는지 바로 알겠다면서 흔쾌히 스케줄을 변경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아고다에서는 스케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객님 스케줄이 안 나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부산에서 출발해서 호치민을 거쳐 그 태국 방콕에 들어가서 저 푸켓으로 가는 그 노선을 편명 시간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 요청을 해보겠다고 해서 세 번째 상담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바로 변경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상담사님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해 주신 말이 최근에 이렇게 여정 변경을 한번 비자발적 인볼 RV를 신청해 봤는데 제가 지금
태국에서 푸켓으로 넘어가는 비행기는 태국 공항에 태국 에어로라인 태국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할 수가 있다. 공동 운항인데 항공사가 틀려서 거절당할 수가 있으니 그거는 참조하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항공사만 된다고 하길래 그래서 우선은 알겠으니 변경 요청만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 인볼 RVD 그 된다고 하거든요. 아, 비자발적 재발권. 네네. 비자발적 재발권. 비자발적 이거 재발권이 되기 때문에 한국 지점으로 네. 요청을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확인하고 제가 티켓을 네네. 검증해보니 요거를 좀 재신청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공동운항은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예전에 발리도 대한항공이랑 가루다랑 해가지고서 네. 가루다 비행기가 결항이 얼마 전에 돼가지고 5월달에 제가 봤을 때 코트 쉐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걸로 한번 여쭤보고 네네네. 고객님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에 48시간 후 또 저녁에 아고다에서 메일이 한 통이 발송이 되더라고요. 그 메일을 확인해 보니 어제 제가 요청한 그 스케줄이 아닌 제가 원래 가는 여정에 대해서 스케줄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바뀐 게 저희 출발 날짜가 원래 5월 중순인데 하루 더 미뤄져서 출발한다고 이렇게 또 공지가 뜨더라고. 또 바뀌었습니다, 스케줄이. 그렇게 보면 저의 지금 여행 비행기 스케줄은 다 엉망진창 완전 붕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스케줄이.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네 번째로 다시 아고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요청한 스케줄이 아니 이건 그대로이지 않느냐, 그리고 왜 또 스케줄이 이렇게 가는 날짜가 또 변경이 되었냐라고 항의를 하니 네 번째 상담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자동 메일입니다. 그리고 항공사에서 그날 스케줄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스케줄이 변경한 상태고 고객님이 이틀 전에 그 신청한 요청사항은 아직까지 항공사에서 수락을 안 해줘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우선 제가 했던 말이 아직까지 보류가 된 상태네 라고 생각을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최후에 보류로 남겨뒀던 베트남 항공사에 직접 한번 전화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고다 측에서 내용을 듣고 그날 저녁에 바로 베트남 한국지사 그리고 고객센터에 연결을 했습니다. 전화통화 연결을 했는데 50분을 기다렸는데도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원래는 첫날부터 바로 항공사에 연락을 하려고 했으나 첫날에는 또 저보다 더 급하신 분, 그날 당일에 취소되신 분이 더 급하시겠죠.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첫날부터는 가만히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서 왜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 해서 직접 전화를 했는데 첫날은 실패를 했습니다. 연결이 안 돼서 실패를 했고요. 다음날 아침 9시가 되자마자 바로 베트남 항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빠르게 상담사님이 전화를 받으셨고요. 제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항공권 번호랑 그러니까 예약 번호랑 이 여정은 어떻게 돼요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티켓을 확인한 그 상담사분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합니다. 고객님 죄송한데 호치민에서 푸켓 가는 예정은 6월 30일에까지 운행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이 항공권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느껴봤습니다. 상담사님이 얼마나 많은 통화를 했을까요? 그리고 여행 번호만 보자마자 한숨을 쉬시면서 6월 30일까지 안 된다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6월 30일까지 안 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희도 알 수도 없고 이렇게 통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하게 지금 푸켓으로 가는 6월에도 티켓을 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셨듯이 6월 30일까지는 운항이 중단이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사님에게 어떻게든 좀 보내달라. 왜 보내주지 않느냐. 중간에 경유지에만 있으면 어떡하냐. 이 티켓은 어떻게 하냐. 차라리 완전 취소를 시키든지 왜
부산에서 호치민까지는 살려두고 왜 연결편은 왜 안 해주냐. 그리고 제가 아고다에 이렇게 해서 그 태국으로 거쳐서 들어가는 베트남 항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스케줄로 요청을 했는데 왜 안 해주냐라고 계속 요청을 하니 계속 하시는 말씀이 본사 지침이 그렇고 안 되고 공동 운항은 안 된다고만 계속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안 된다. 그리고 안 됩니다. 변경 불가합니다. 공동 운항은 안 돼요. 그래서 참다가 제가 끝에는 이제 원칙대로 이제 냉정하게 팩트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중요했다고 얘기한 인볼 RV에 대해서 제가 상담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3월 25일 날 베트남 항공사의 공지를 보면 견항 지침서가 내려와 있다. 거기서 2번을 확인하면 만약 항공사 책임으로 취소 및 변경이 할 경우, 취소 및 견항이 될 경우 앞뒤 간격으로 3일 차로 좌석이 있는 경우 인볼 RVD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한국지사로 인볼 RVD 요청을 하라고 공지가 나와 있다. 그러니 원칙대로 나는 지침대로 원칙대로 변경을 해주세요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님도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자기 권한선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 위에 매니저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회의를 해보고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어떻게든 괜찮으니 저는 목적지까지만 갈 수 있으면 2번 환승해도 괜찮고 레이오버 해도 괜찮고 스탑오버 해도 괜찮으니 어떻게든 보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제가 꼭 연락을 달라고 유선으로 연락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저기 그 예정 스케줄이 어떻게 돼 있죠? 손님, 이거 호치민에서 푸켓 가는 게 아예 결항이에요. 6월 30까지. 대행사 어디예요, 손님 혹시? 아고다요. 정말 죄송하지만 네네. 그 방콕 항공으로 변경하는 거는 일단 불가능해요. 이게 지금 제가 확인하니까 실제 항공사는 베트남 항공으로 돼 있거든요. 검색을 지금 나오는 게 실제 항공사는 베트남 항공으로 지금 다 뜨고 있어요. 근데 그 정말 죄송하지만 방콕 에어웨이즈로 변경하는 거는 안 된다고 본사에서 답변을 받았어요. 손님 혹시 네네. 인볼 RV 그거 관련해서는 어디서 보신 거예요? 그 토파스에 나왔잖아요. 공지사항. 봤어요. 네네. 결항 지침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딴 게 원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원래 가는 목적지까지는 분명히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본사에서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자기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공고를 내놓고 공지사항까지 내놨는데 그리고 안내까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일반인 또 모르는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왜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팔면서 이거 공송 운항은 안 돼요라고 하면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손님, 그 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네네네. 그 저도 매니저님께 말씀드려가지고 한번 방법이 있나 찾아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제가 뭐 임의로 일단 본사에서 안 된다고 지침이 내려온 거를 된다고 말씀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매니저님께 말씀을 드리고 방법이 있나 찾아보고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이 번호로. 통화가 마치고 제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지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전화기가 끊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와 이거 못 가겠네. 안 된다는 말밖에 하지 않지 않느냐. 그냥 포기해야겠네. 티켓을 취소해야겠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방법으로 뭐 추가 보상을 받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결항됐기 때문에 추가 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최후 보루로 취소를 하고 보상을 받자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많아서 100%였다가 점점점 통화를 할 때마다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저렇게 안 된다. 제가 알고 있던 상식들이 다 안 된다고만 하니 이게 점점점 자신감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한 게 베트남 항공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안 된다. 본사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안 된다고 하니 진짜 거의 포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 이렇게 시간만 끌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게 고객들이 포기를 하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을 하는 순간 한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오후 늦게 오전에 통화했던 상담사님이 다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오전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오전에는 조금 힘이 없고 조금 딱딱하고 좀 이게 조금 차가웠는데 오후에 전화 온 통화는 아주 우리가 서비스업을 할 때 저도 서비스업을 했다고 했지만 솔톤 아시죠? 솔톤으로 네 고객님 오전에 전화 듣던 내용 공동 운항에 대해서 본사에서 승인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스케줄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청을 해보려고 한다 해서 스케줄 점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방콕 에어웨이즈 통해서라도 갈 수 있도록 좀 본사에다 요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티켓 처리하고 연락을 드릴게요. 그 순간 됐다. 이게 정말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낌에. 저는 거의 실패할 줄 알았습니다. 다 안 된다고만 했으니까요. 본사에서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30분 후에 다시 상담사님이 연락이 와서 티켓이 제 발권이 되었으니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스케줄도 혹시 잘못될 수가 있으니 4명 다 확인을 해보고 혹시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기 전에 제가 상담사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보통 상담사님 같은 경우에 저같이 이렇게 까다롭거나 이렇게 까다로운 요청을 할 경우 저는 타 플랫폼에서 항공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솔직히 타 플랫폼으로 연락을 해라 이렇게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 항공사에서 연락을 주신 상담사님은 끝까지 타 플랫폼과 상관없이 베트남 항공권을 끄는 고객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지금 항공권을 가지고 스케줄 변경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 특히 저희같이 타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베트남 항공권을 구매를 했어도 제가 지금 직접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직접 다른 타 플랫폼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베트남 항공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스케줄 변경이라든지 여정 변경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저도 물론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많이 당해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항공료가 없어서 비행기가 뜰 수 없다 이런 것도 처음 당해 보았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남으로써 또 한 가지 배운 사실들이 공부가 되었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본인이 일어났으면 직접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인볼 RV, 비자발적 여정 변경, 항공사 사정으로 인해서 결항 및 취소가 된 경우는 무료 1회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영상을 보시고 저와 비슷한 상황이다, 아니고 지금 베트남 항공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베트남 항공사 연결이 되게 어렵겠지만 꼭 직접 연결을 하셔가지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하고 꼭 여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저는 원래 스케줄대로 복구가 됐습니다. 처음에 완전 이렇게 뒤죽박죽 스케줄이 처음부터 저희가 원하는 날짜까지 이렇게 스케줄이 되었고요. 단 이제 2번 환승해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데에서 만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로 베트남 항공사에 전화를 거셔가지고 여정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직 여행을 가려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으나 아직까지 또 어떤 일이 벌어날지, 또 어떻게 여정이 또 바뀔지 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행을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행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갔다 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